예, 그러면 이어서 중국과 미국 경제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관련한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원래 12월 중순에 개최될 거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글쎄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폐막된 뒤에 내년도와 관련된 핵심 정책이라든지 목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실업률이라든지 성장률 같은 주요 정책은 아무래도 내년 전인대회 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시주석의 임기가 상기 임기가 이제 시작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한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술 강국이라든지 그리고 양질의 경제 발전 그리고 금융 안정을 가장 주안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중점을 둬서 추진할 정책 과제는 5가지가 되는데요. 우리 주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과 관련된 독점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알리바바의 엔트그룹이 시 주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영 기업 중에서 이런 거대 기업들과 관련된 관리 감독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BAT 그룹이죠.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여기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이들 기업들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풀린 돈들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속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을 강조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 측면의 개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수요가 공급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생산, 분배, 유통 그리고 소비 분야의 개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유 자동차라든지 공유 자전거 그리고 배달약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시장이 난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제 투자에서 소비로 주둔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완화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각종 보조금 지급 또 세금 감면과 관련된 정책도 철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국유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하정하려면은 통폐합을 시키는데 현재 SMIC CEO를 해고시켰듯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핵심 기업들을 모아서 거대 기업으로 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관전 포인트들 그리고 내년 중국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올 것인가. 아무래도 코로나19 기저효과도 감안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내년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서프라이즈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1.8에서 한 2% 성장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8에서 8.2%까지 성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분기별로 보면은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무려 16% 정도 서프라이즈 성적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 올해 1분기가 6.8%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저효과고요. 2분기부터는 7% 그리고 6%, 5%로 잠재 성장률을 좀 상회하는 성적표를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5G라든지 신에너지와 관련해서 올해 무려 270조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그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하이테크 분야에 많은 투자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5G 통신 설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 체인망을 안정적으로 건설하는데 엄청난 자금들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소비를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이 4곳입니다. 3상 임상은 현재 2곳이고요. 2상 임상도 지금 2곳인데 문제는 춘절 이전까지 5천만 명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소비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경제 성장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에서 그러니까
굳이 위안화 인위적으로 절상하지 않더라도 위안화 강세 기준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올해 9.6% 절상이 됐는데요. 현재 뭐 UBS라든지 도이치뱅크, BNB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말에는 6.3위엔 그리고 연말에는 6.2위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는 5위엔까지도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5위엔까지는 절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국제 경쟁력 약화 때문에 뭐 중국 정부가 이를 용인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홍콩을 둘러싼 서방 국가의 갈등 관계는 아무래도 중국이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자본 유출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위안화는 앞으로도 계속 절상 흐름을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미 달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5% 정도 절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중 간의 금리차 확대 그리고 경제 또 그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미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중국 정부의 이런 대규모 부양책과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되거나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성장을 한다면 세계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요. 문제는 보이는 손이 직접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을 창출해주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효과는 늘 반감된다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효과가 반감되면서 풀린 돈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시장의 버블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중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술품, 골동품 그리고 각종 그 차와 관련된 투자도 빈번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비를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자동차 한 대를 사면은 3천 위엔을 지급한다든지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 3% 보조금을 줬는데요. 이런 보조금 정책들이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가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사회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격차가 더 확대가 되고 민영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소재 또 소비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소비 패턴이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경제 구조도 변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하고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캐차형 양극화, 극단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분단 문제도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양극화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좀 사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기업 부도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간간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뭐 망하는 기업이 있고 새로 부상하는 기업이 물론 있을 수 있겠으나 정말로 어떤 재무 구조가 안 좋아져서 망하는 기업들도 있을 테고 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대기업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부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올해 223개사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80% 증가한 무려 143개사가 되고 있고요. 유럽은 2.8배가 늘어난 42개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구미 같은 경우에는 퇴출도 빠를 뿐만 아니라 신생 기업들이 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금융 완화에도 금리가 상당히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디폴트가 멈추지 않은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전서부터 계속적으로 부채가 과도할 정도로 늘어난 상태에서 코로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고요.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경기 회복이 좀 더 빨라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그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채가 좀 많은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그게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된 거고 만약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오른다면 부채에 대한 비중, 부담은 더 커질 테니까 앞으로 디폴트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좀 이런 부도 사례가 나는 주요 핵심 뭐 산업군 이렇게 따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도가 나는 산업군들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만 하더라도 뭐 제이스 페니와 같은 그 대형 백화점들이 부도가 많이 났고요. 영국도 의류 회사에는 아르카디아 그룹 뿐만 아니라 240년 전통의 그 백화점인 더벤함스 같은 경우가 파산을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겪은 기업들 중에서도 에너지라든지 소비재, 소매, 미디어 업종 4개 업종이 전체 60%를 차지했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금리가 상승한다면 BBB 등급에 있는 기업들의 부도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디폴트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소비 패턴도 이미 이제 변화를 시작을 했고요. 또 세계 디지털 흐름 속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한동안 어려움에 계속 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주시장의 양극화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 이렇게 뭐 리스크나 변수들 그리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거든요. 짚어보자면.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뭐 최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수준과 그리고 흐름들을 좀 어떻게 읽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주식 시장의 흐름은 내년 초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주식형 펀드 쪽으로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로빈 후드와 관련된 온라인 무료 웹사이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미 투자가들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시간과 돈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상반기 수익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옵션 거래도 좀 뛰어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SNS 상에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이죠. 레딧을 통해서도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이테크 중에서도 가파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화상회의와 관련된 줌, 테슬라, 넷플릭스와 관련된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주가만 보고서 고빈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에는 기존의 경험 법칙이 통용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현재 상당히 좀 난감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옵션 거래까지 하면 진짜 험난한 길 가는 건데 이런 게 어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우려가 더 커지다 보니까 버블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을 약간 버블이 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로빈후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료 웹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그 무료 웹사이트는 슈퍼 히어로라는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개설됐는데 한 달 만에 10,000명 이상이 지금 몰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호주의 하이테크라든지 은행, 자원주 쪽을 집중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수습이 되면은 현재 이런 그 로빈후드 쪽이 증시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대부분 밀레니엄 세대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시간을 뺏기게 되고요. 또 업무의 시간에는 콘서트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또 이성 교제 시간을 더 쓰기 때문에 주식 거래와 관련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로빈후드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들, 특히 하이테크 종목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주가 수익 비율 PR을 보면은 GM은 14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팡주는 53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PER이 1000배 정도 수준인데요. 앞으로 100년, 300년 뒤의 주가를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를 보면은 올해 현재 상산 목표는 50만 대고요. 전년 대비 한 36% 정도 증가하는 걸 보면은 현재 주가를 누구도 코로나 이후에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증시 조정이 좀 빠른 속도로 찾아올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알고리즘 거래를 하고 있는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빈후드에서 그 고객 주문 정보를 가져다가 이를 계속 진화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로빈후드족이 더 이상 차익을 벌어들이지 않는 주식 거래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식과 관련된 높은 주가 수익비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주목하고 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PER 얘기해 주시면서 고평가 논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이 내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최고치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면 어느 정도 좀
좀 밸류 자체가 좀 재산정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현재 S&P 500 기업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평균이 22배 정도 수준입니다. 뭐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저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그 현재 S&P가 그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그 70배 이상 그리고 2배 이하의 주가 수익률을 빼고 본다면은 현재 28배에서 한 10배 정도 수준의 평균치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 장세로 빠르게 전환이 된다면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 없이 안정된 상황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실적 장세로 전개되기까지는 앞으로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1분기 말이나 2분기 정도에는 미국 증시도 일정 부분 조정을 피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과 미국 상황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12월 들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코로나 쇼크 이후에 펀드 쪽에 그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증시에서는 계속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주식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이 현재 61%로 좀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밸런스형 펀드라든지 확장 급여형 연금 펀드 그리고 국부 펀드 쪽에서는 연말 수익률 고정을 위해서 주식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내년도를 보면은 MSCI의 중국 기업들이 많은 숫자가 빠지고 또 한국 기업들이 대신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금 비중을 높였던 종목 그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한국과 관련된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내년 초에는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과 중국의 현 경제 상황들 그리고 주식 흐름에 대한 방향성들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